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 선형화된 수면파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 안에 속도 분포를 볼 거예요. 우리가 아까 속도 포텐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걔가 속도가 된다는 거 알죠? 그럼 V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수심이 아니라고 했을 때, 유한수심일 때는 아까 그 뭐야, 익스포넨셜 k 제타 항으로 간소화를 못하니까 그냥 항을 살려두세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면파를 그 사이랑 제타 공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에타도 있기는 한데 굳이 뭐 에타 방향 파는 우리 생각 안 할 거예요. 그 사이 방향 파만 생각한다면은 U 그 사이 방향 속도하고 W Z 방향 제타 방향 속도밖에 없겠죠. 에타 방향 속도인 V는 그냥 0으로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아까 카이 집어넣어 가지고 나온 거 그 식을 써도 되긴 하죠.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앞에 속도의 분포는 A 오메가, 그러니까 A 오메가는 아까 A 2파이 A를 T로 나눈 그런 속도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사인 함수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은 거는 우리가 저항 추진 수업 때 얘기했었는데 위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에 따라 파 형태가 정해지는데 그거 그냥 퉁쳐가지고 위상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대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 1번 크 사이랑 제타 방향 위치를 여러분들이 찍어주고 어떤 특정한 시간을 찍어주면은 그때 속도를 U랑 W에 대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속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특정한 시간에 그 속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를 여러분이 알면은 그 수면파 내에서의 물의 운동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선 수면 밑바닥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제타가 마이너스 H랑 같을 때, 그러니까 수면 밑바닥이죠. 파도가 있을 때 수면이래. 해저 밑바닥. 여기 위치에서는 당연히 바다를 뚫고 들어가는 유동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0이 돼야겠죠. 수면파로 인한 Z 방향 속도는 0이 돼야 됩니다. 바다 밑바닥에서는. 그래서 얘를 만족을 하냐, 이 W가 라고 보면은 H랑 Z랑 서로 같다고 했을 때 여기서 그럼 얘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사인 0은 기함수니까 0이겠죠. 하이퍼블릭 사인 0은 0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진짜 0이 되네요. 이거 만족해요. 경계 조건. 그렇게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해석을 하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코사인 사인 함수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 바뀌는데 주기성을 가지고 파도 안에 물 입자의 운동이 주기성을 가지고 가니까 얘를 우선 책에서는 평균을 내고요. 시간에 따른 한 주기에 대한 평균값을 대고 그 물 위치에, 그러니까 물 입자가 이 속도를 따라 움직이는데 걔에 대해서 그 입자에 따라 움직이는 궤적을 한 주기 동안 평균을 댄 위치가 이거다라고 치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들은 평균 위치, 그러니까 한 주기 동안 평균 위치랑 매 순간의 위치의 차이는 보면은 그게 뭐겠어요? 위치의 차이잖아요. 위치의 차이는 속도 곱하기 속도를 시간에 대해 적분을 해주면은 변위가 나오잖아요. 속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를 뭐 시간에 따라서 지금 변위를 해준 거죠. 시간에 따라 적분을. 시간에 따라서라고 했나? 여기 위상에 따라서일 텐데 아마. 시간에 따라 했나? 하여튼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함수가 나오고 위상에 따라한 것 같다.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야겠죠. 한번 적분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시간에 따른 궤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기 동안 시간에 따른 궤적을 여기에 나온 X방향, Z방향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두 식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뭐 앞에는 좀 다르긴 한데 뒤는 또 사인 코사인이잖아요. 그거를 식을 전개를 그냥 생각 없이 전개를 제곱을 해주면은 생각이 없진 않겠다. 여러분들 아마 이 식이 알 거예요. 둘은 항상 1이잖아요. 같은 각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위상에 대해서 이거 두 개는 같거든요. 같은 위상 세타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만 남길 거니까 여기 있는 애는 여기에 분모로 옮겨주면 되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쪽에 있는 거 우변에 있는 첫 번째 항 분모로 옮겨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인하고 코사인 각각 사인은 어쩌고 저쩌고 코사인은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고 그거를 그러면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항을 하면은 항상 1이 나온다 알고 있으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식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거든요. 타원의 궤적을 표현하는 그런 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똑같은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수면파는 물 안에서 수면파 안에서 물 입자는 어디를 찍든 간에 얘가 한 주기 동안은 타원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타원 운동이 기본인데 수면 근처로 올수록 타원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면 근처가 아니지 수심이 얕아질수록 수심이 깊으면은 물이 원운동을 하는데 근데 그 원운동의 크기가 수면에 가까울수록 커져요. 여기 식 보시면은 이게 궤적인데 여기 제타가 여기 앞에만 들어가잖아요. 뒤에는 크 사이고 제타가 0에 가까울수록 수면에 가까울수록 요 전체 항은 커지거든요. 그래서 수면에 가까울수록 원운동이 커지고요. 수면에서 멀어질수록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운동이 작아집니다. 그게 이제 익스포넨셜한 그런 크게로 나타난다 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었던 부분이고 수면 근처 수심이 얕아지면 어떻게 되냐 원운동이 안 나오고요 이제 천천히 타원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얕아지면은 거의 좌우로만 움직입니다. 물 입자가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게 돼요. 속도 분포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수심이 깊어진 상황은 수심이 0에 가까우면은 아까 좌우로 운동만 하고 수심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예항이 또 뭘 얼마로 가는지 정리를 해보면은 익스포넨셜 항으로 가거든요. 또 그래서 원운동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우리가 U하고 W 구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속도를 계산을 하진 않고 이제 여기 잠깐 나온 건데 뒤에 4점인가? 거기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속도의 2분의 1로 V 제곱이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동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합을 PET라고 합시다. 이 동합을 어떤 물체가 파도를 맞고 있을 때 표면 전체에 대해 적분하면 그게 파도로 인한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칠 때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물이 와서 쾅쾅하고 치는 그 동합이 있을 거잖아요. 그 2분의 1로 로브 제곱이잖아요. 그 동합을 물이 닿는 면적에 대해 적분을 해주면은 그 물체가 받는 힘이 되겠죠. 파도로 인한 파도가 와서 나를 때리는 힘. 그걸 계산을 하려고 동합이 필요한데 사실 이거 4.2에서 다뤄야 되는데 책에 잠깐 있어서 짧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동합을 구하는 식을 우리가 생각하면 2분의 1 로브 제곱 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베르누이식에서 보면은 뭐 이런 식이잖아요. 얘가 뭐 일정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식을 놓고 보면은 정합하고 수도합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수업 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수면파에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물에 대한 압력을 더 주지 않는 한은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얻는 P는 항상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로지 제타랑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면에서 아래로 내려온 높이랑 그 다음에 얘가 느끼는 이거랑 같다 압력이랑 뭐 그런 거죠.
이제 원래는 여기 항도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이 물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왔잖아요. 제타보다. 그것까지 더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선형화를 했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면은 그냥 둘이 같다고 쳐요. 얘가 이거랑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지네. 서로 반대 부호로 크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일정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속도 포텐셜의 변화가 있다면은 걔는 전체적으로 정압의 변화로 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식이 이거예요. 속도 포텐셜의 변화는 정압의 변화와 같다. 그럼 속도 포텐셜은 아까 우리 세타에 대한 포텐셜식 구했잖아요. 그래서 포텐셜식을 그냥 t에 대해 적분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도에 있는 파도 중에 어떤 제타 높이에 있는 지점이 한 주기 동안 받는 그 정압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평균 정압은 이게 나오고 이제 뒤에 4.2에서 이거를 면에 대해 적분해가지고 뭐 유체로 인한 힘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뒤에서는 지금은 선형화를 했잖아요. 선형화를 안 했을 경우에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얘기를 잠깐 다루고 그 다음에 4.2로 넘어갈게요.